바다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놀라움이 가득해요. 다음에 어떤 놀라운 생물이나 물건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죠.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수십억 원 가치가 있는 고대 유물부터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생긴 생물들까지, 이 17가지 만남을 보면 정말 바다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감탄하게 될 거예요. 100만 달러짜리 코카인 패키지. 2023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해안 근처에서 어부들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커다란 꾸러미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약 14억 5천만 원 어치의 코카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안에 방수 처리된 단단한 벽돌 모양 패키지 여러 개가 들어있었고 분명 바다를 통해 운반하려고 준비된 거였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물건인지 바로 알아차린 어부들은 곧바로 당국에 연락했어요. 곧 미국 해안경비대와 마약 단속국 DEA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했답니다. 나중에 실험실 검사 결과 순도가 높은 코카인으로 확인됐고 무게는 대략 30kg 정도였어요. 거리에서 팔릴 때 가치가 14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됐죠. 체포된 사람은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이 마약이 국제 밀매 조직에서 온 거라고 믿고 있어요. 바다에서 발견되는 대량 코카인 선정물들은 대부분 멕시코 카르텔, 예를 들어 시날로아 카르텔이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같은 곳과 연결돼 있거든요. 이들은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바다 길을 자주 이용하죠. 또 대부분의 코카인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같은 남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쪽 생산자와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당국은 보고 있어요. 외계인처럼 생긴 싱가포르 바다별. 싱가포르 해안 근처에서 최근 한 어부가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을 봤어요. 낚싯줄을 끌어올리다가 이상하고 꿈틀거리는 생물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많은 팔이 기묘하고 최면에 걸린 듯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나중에 해양 생물학자들이 확인해준 결과 이건 바스켓스타, 베스키트스타어라고 불리는 생물이었어요. 학명으로는 유어에일리더 목에 속하고 부서지기 쉬운 별, 브리텔스타어, 이나 흔한 불가사리의 깊은 바다 친척이에요. 우리가 아는 5개 팔 불가사리와는 달리 바스켓스타는 아주 많이 갈라지고 유연한 팔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더 가는 촉수로 나뉘어가요. 이 팔들이 섬세한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바다 흐름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를 잡아먹죠. 바스켓스타는 밤에 활동하는 포식자예요. 밤이 되면 팔을 쭉 펴서 먹잇감을 낚아채거든요. 어떤 종은 완전히 펼쳤을 때 지름이 1m까지도 돼요. 움직이는 팔다리가 엉켜있는 모습 때문에 바다에서 가장 외계인처럼 생긴 생물 중 하나로 유명하답니다. 이걸 발견한 어부는 물 밖으로 꺼냈는데도 팔이 계속 꿈틀거리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과학자들은 이게 바스켓스타의 신경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팔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한동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보통은 인도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사는데 강한 해류나 폭풍 때문에 가끔 얕은 연안까지 떠밀려 오기도 하죠. 거대한 고대뿔. 아일랜드 서해안에서 2021년에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바다 밑바닥을 트롤링하다가 폭이 3m가 넘는 거대한 뿔 한 쌍을 끌어올렸는데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죠.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이건 멸종된 아일랜드 엘크, 아이리시 엘, 학명 메걸로서러스 자이겐토즈의 뿔이었어요. 이름은 엘크지만 실제로는 진짜 엘크가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사슴종이었답니다. 키가 약 2m 10cm 정도 되고 수컷은 짝짓기나 싸움용으로 폭이 3m 60cm까지 되는 뿔을 달고 있었어요. 이 동물들은 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에 유럽과 서아시아를 돌아다녔고 탁 트인 초원에서 잘 살았죠. 그러다 약 7700년에서 11000년 전에 사라졌는데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 때문으로 보인답니다. 북대서양의 차갑고 산소가 적은 물이 이 뿔을 엄청나게 잘 보존해줬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1500년 전 것으로 나왔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아일랜드 평야에 아직 남아있던 무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아일랜드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데
이 발견은 사라진 옛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바다가 지구 선사시대의 흔적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악몽을 불러일으키는 바이퍼핏이에요. 심해의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생물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바이퍼핏인데요. 이 녀석은 길이가 약 30cm 정도 되는 포식자예요. 정말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죠. 길쭉한 장어 같은 몸통과 지나치게 큰 송곳니가 달린 턱 때문에 바다에서 가장 무시무시해 보이는 사냥꾼 중 하나랍니다. 바이퍼피시의 바늘처럼 날카롭고 뒤로 휘어진 이빨은 너무 커서 입을 완전히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이빨들은 빛 하나 없는 깊은 심해에서 먹잇감을 찔러서 가두기에 딱 맞게 진화했답니다. 이 녀석들이 사는 곳은 보통 태평양에서 수심 600m에서 1500m 정도 되는 깊이예요.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사냥하기 위해 바이퍼피시는 생체 발광을 이용해요. 몸과 지느러미에 작은 빛을 내는 기관, 그러니까 포토파워즈라고 불리는 것들이 줄지어 있고 등 지느러미에서 특별한 빛나는 미끼가 나와서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호기심 많은 먹잇감을 유혹하죠. 작은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번개처럼 돌진해서 그 휘어진 송곳니로 순식간에 먹이를 확보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포식자에 대해 아는 대부분의 정보는 시메트롤 어선에서 드물게 잡히거나 폭풍 후 해변으로 밀려온 표본들에서 나온 거예요. 무섭게 생겼지만 바이퍼피시는 심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도록 완벽하게 적응한 생물이죠. 공룡 발자국이에요. 2014년에 뉴질랜드 남섬 근처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남태평양 해저에서 끌어올린 돌에 약 7,500만 년 전 것으로 보이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돌에는 발가락 모양과 무게가 실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일반적인 지질학적 무늬와는 전혀 달랐어요. 전문가들이 표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건 흔적 화석 트레이스 파셀로 큰 공룡이 밟은 발자국이 그대로 보존된 거라고 결론 내렸어요. 크기와 구조를 보고 보니 후기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거대한 용각류 초식 공룡이나 수각류 육식 공룡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했답니다. 남반구에서는 이런 발견이 아주 드물지만 이런 화석들은 공룡의 이동 방식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정말 귀중한 정보를 줘요. 고대 동물들이 어떻게 걸었고 무게를 어떻게 분산했는지 보여주니까요. 연구자들은 이 화석이 원래 해안 암석층의 일부였다가 침식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차갑고 산소가 적은해져 환경 덕에 세밀한 부분까지 보존된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연구 중인 이 표본은 오늘날 태평양 아래 잠겨있는 땅을 공룡들이 돌아다니던 시절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증거예요. 이 흥미진진한 발견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고 종 모양 알림도 꼭 켜주세요.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 놓치지 않게요.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저도 더 멋진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고 싶어요. 살아있는 군용 수류탄이에요. 2020년에 미국 인디애나주 셀비빌 근처 빅 블루강에서 2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자석 낚시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원래는 고철 좀 주우려고 가볍게 시작한 건데 자석에 걸려 올라온 게 바로 살아있는 군용 수류탄이었죠. 뭐가 걸렸는지 깨달은 아이들은 바로 뒤로 물러나서 셀비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급히 현장을 통제하고 인디애나 주 경찰 폭발물 처리반 EOD 팀을 불렀죠.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확인한 결과 그 수류탄은 아직 작동 가능하고 폭발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EOD 팀이 조심스럽게 장치를 옮겨서 안전한 장소로 가져간 뒤 통제된 폭발로 안전하게 파괴했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수류탄이 어디서 온 건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당국은 과거에 버려진 군용 기념품이거나 훈련용 탄약, 아니면 옛날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강에 던진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폭발하지 않은 군용 탄약이 가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기록을 세운 거대한 해마예요. 도시주 풀하버 해안에서 어부 마이클 베일리가 해양 생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견을 했어요. 선원 말콤 글로버와 함께 숭어를 잡다가 우연히 거의 일반적인 해마보다 2배 가까이 큰 거대한 가시 해마, 학명으로는 히포캄푸스 구툴라투스를 그물에 걸었어요. 이 해마는 꼬리를 그물에 단단히 감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세게 잡고 있었답니다. 그 중요성을 깨닫고 베일리는 시오스 트러스트의 디렉터인 닐 게릭 메이드먼트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승무원들에게 이 동물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은 뒤 영국 해협으로 다시 풀어주라고 조언했죠. 이 해마는 놀랍게도 34cm 정도 됐는데 야생에서 기록된 가장 큰 해마새 기록을 세웠어요. 베일리는 이전에도 30cm 정도 되는 것과 24cm 정도 되는 걸 잡은 적이 있어서 지금 영국 기록 1위부터 3위까지 다 그가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 발견은 해마의 성장과 수명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주었어요. 더 큰 개체들은 대개 건강한 서식지에서 오래 살아남은 나이든 개체들이거든요. 또 풀하버의 보호 노력 덕분에 영국 해마 개체군이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주기도 했어요. 괴물 같은 일본 늑대장어예요. 일본 홋카이도 해안에서 어부들이 1m 80cm가 넘는 거대한 늑대장어를 끌어올렸어요. 북태평양에서 보통 1m 20cm 정도인 것보다 훨씬 컸죠. 이 생물의 두껍고 근육질인 몸과 거대한 머리, 그리고 강력한 턱과 들쭉날쭉한 이빨을 보고 베테랑 어부들조차 깜짝 놀랐대요. 이 종은 북태평양 늑대장어로 개나 성게, 조개류의 껍데기를 부수는 무시무시한 물기로 유명해요. 턱 힘이 엄청 세고 튼튼해서 차갑고 바위투성이인 해저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예요. 이 엄청난 어획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때문이라고 추측했지만 해양 생물학자들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늑대장어는 최대 20년까지 사는 동안 계속 자라는데 먹이가 많고 깊고 차가운 서식지가 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설명했죠. 전설적인 오아리피시 만남이에요. 오아리피시는 바다에서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생물 중 하나예요. 이 심해 거대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긴 경고러로 최대 17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리본처럼 생긴 은빛 몸과 붉은 등지느러미 때문에 수세기 동안 바다뱀 전설의 주인공이 됐죠. 크기에도 불구하고 오아리피시는 무해해요. 작은 물고기, 오징어, 플랑크톤을 먹고 살거든요. 보통 900m 정도 깊이에서 살아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되는 건 정말 드물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중에 엄청난 개체를 만났어요. 표류목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7m 정도 되고 무게가 136kg이나 되는 오아리피시가 수면 가까이 떠 있었대요. 이런 행동은 보통 아프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죠. 나중에 해양 생물학자들이 확인해줬어요. 오아리피시는 심해의 압력과 온도가 생존의 필수라서 다치거나 죽을 때 가까이에서만 떠오른다고요. 특수부대원들의 팀워크 덕분에 이 거대한 생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연구할 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그 해부와 생리를 자세히 살펴볼 귀한 기회를 얻었어요. 악몽 같은 검은 용치어. 러시아 무르만스크 출신의 심해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기이한 바다 생물 사진을 공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번 건져 올린 건 정말 무시무시한 표본이었는데요. 바로 말라코스테우스 니게르, 검은 용치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이 으스스한 심해 포식자는 대서양과 남극해에서 500m에서 2000m 깊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진짜 지구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괴물처럼 생겼죠. 검은 용치어는 길고 뱀 같은 몸통에 새까만 피부가 덮여 있어서 빛 하나 없는 심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턱에는 휘어진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빼곡히 박혀 있어서 먹잇감을 잡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자기 몸 길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동물도 통째로 삼킬 수 있답니다. 니게르가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붉은 생물발광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물고기는 극소수밖에 없죠.
심해 생물 대부분은 붉은 빛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용치어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사냥을 하는 셈이에요. 포토포어라고 하는 특수기관 덕분에 빛을 내고 조절하면서 사냥하거나 소통할 수 있어요. 페도르초프가 이 녀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인터넷은 경악과 매혹으로 난리가 났어요. 심해에서 진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며 다들 놀라워했죠. 잃어버린 시대의 고대 중국 도자기. 1998년에 인도네시아 벨리퉁 섬 근처 어부들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양 발견 중 하나를 했어요. 그물에 걸린 건 고대 중국 도자기 조각들이었는데 이건 9세기, 그러니까 당나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난파선의 흔적이었어요. 이 난파선은 나중에 벨리퉁 난파선 또는 당나라 난파선으로 불리게 됐고 무려 6만 점이 넘는 유물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창사 도자기 그릇, 원료 도자기, 그리고 정교하게 유약을 바른 주전자 같은 걸작들이었죠. 이 작품들을 통해 당나라 중국의 놀라운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고고학 분석 결과 이 배는 중국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유럽 사람들이 대양 무역을 시작하기 몇 세기 전부터 이미 아시아와 아랍 세계,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해상 실크로드가 존재했다는 증거예요. 화물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덕분에 초기 세계 무역과 문화 교류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죠. 각각의 도자기 한 점 한 점이 고대 장인 정신, 장거리 무역, 그리고 파도 아래 연결된 문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미스터리한 데빌핏이 2019년에 시드니 출신의 호주 어부 트랩맨 버마구이가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기묘한 바다 미스터리 중 하나가 시작됐어요. 사진 속에는 뉴사우스웨일스 해안에서 잡힌 그로테스크한 심해 물고기가 있었는데 불룩 튀어나온 눈, 쩍 벌어진 입, 창백하고 가죽 같은 피부 때문에 거의 외계 생물처럼 보였어요. 버마구이가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고 이 생물이 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수천 명이 답글을 달았는데 인터넷은 금세 이 미스터리를 코미디로 바꿔놓았어요. 누군가는 숙취 얼굴 같아 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 전 애인 엄마 같네 라고 장난쳤죠. 웃음 속에서도 오염이나 방사능 때문에 돌연변이가 됐다는 농담도 나왔고요. 나중에 해양 전문가들은 이 물고기가 아마 러프헤드 그레네이더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최대 2,500m 깊이까지 사는 심해 종이죠. 기괴한 외모는 심해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감압 손상과 색소가 없어진 탓이라고 해요. 보존된 표본이 없어서 과학자들은 정확한 종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른바 데빌피쉬는 여전히 우리가 심해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상기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어요. 거대한 만티스 새우. 2019년에 온라인에서 러시아 어부들이 엄청나게 큰 만티스 새우를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길이가 무려 45cm, 18인치, 나댔대요. 과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당황했죠. 왜냐하면 만티스 새우는 보통 따뜻한 열대 바다에 사는데 러시아 북서쪽 해안의 차가운 물에서는 절대 못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티스 새우는 엄지손가락 쪽에는 녀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사냥꾼 중 하나예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스매셔는 폭발적인 타격으로 조개 껍데기나 수족관 유리를 산산조각 낼 수 있고 스피러는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로 부드러운 먹잇감을 꿰뚫어요. 공격 속도가 시속 80km, 50마일 이상이 돼서 충격파까지 일으키면서 타격이 2배가 된답니다. 전문가들은 그 러시아 표본이 진짜인지 의심했지만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갑각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확인된 가장 큰 종인 공작 만티스 새우, 피캉 멘티스 슈림프는 최대 38cm, 15인치까지 자라고 반짝이는 청색, 녹색, 주황색으로 정말 눈이 호강해요. 동물계에서 가장 복잡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편광빛과 자외선까지 감지할 수 있죠. 만티스 새우는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포식자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일본의 신비로운 수중 유적. 1986년 일본 오키나와 현의 작은 섬 요나구니 앞바다에서 잠수부들이
수심 약 25m 지점에서 거대한 돌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요나구니 기념물, 요너거니 마니어먼트로 알려진 이곳은 넓은 테라스, 계단, 평평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어떤 건 길이가 45m, 150피트, 가넘고 바닥에서 24m, 80피트 나 솟아 있어요. 너무 기하학적으로 생겨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죠. 날카로운 각도, 고든 모서리, 층층이 쌓인 구조 때문에 수십 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대 문명의 침몰한 유적이라고 주장해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약 10,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계단처럼 보이는 부분, 길처럼 보이는 통로, 동물 모양의 특징들을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흔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회의적인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의 사암과 이 지각 변동과 침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봐요. 그런 현상이 이쪽에서 흔하거든요. 요나구니 기념물이 고고학 유적인지 아니면 지질학적 경이로운 자연물인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수중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서 과학자들과 잠수부들이 계속 그 기원을 파헤치고 싶어 하죠. 고대 바다 칠성상어. 포유류나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기 훨씬 전부터 오늘날 바다 칠성상어의 조상들은 이미 고대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3억 6천만 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은 이 턱없는 기생생물은 진화 역사상 가장 오래가는 디자인 중 하나예요. 턱 대신 원형 흡착컷 같은 입이 있고 그 안에 안쪽으로 휘어진 이빨들이 동심원처럼 빙 둘러싸여 있어요.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서 비늘과 피부를 긁어내고 피와 체액을 빨아먹죠. 침에는 항응고제가 있어서 상처가 굳지 않고 계속 피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살아남은 물고기들은 대개 그 독특한 둥근 흉터를 남기고 있죠. 바다 칠성상어는 처음엔 눈도 없는 지렁이 같은 유충으로 강바닥에 숨어서 몇 년 동안 여과 섭식을 하다가 변태에서 기생하는 성체가 돼요. 원래 북대서양이 고향인데 20세기에 선박 운하를 통해 들어와서 지금은 5대5에서 악명 높은 침입종이 됐어요. 토종 물고기들을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고대의 생존자가 현대의 위협이 된 셈이죠. 바다 칠성상어는 자연이 만든 가장 효율적이고 섬뜩한 포식자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십자군의 잃어버린 검. 2021년에 이스라엘의 한 다이버가 하이파 앞바다, 동지중해에서 탐험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마치 십자군 시대에서 바로 올라온 것처럼 바다 밑 약 4m 깊이 모래바닥에 놓여있던 엄청 잘 보존된 중세검 한 자루였죠. 이스라엘 유물청의 해양 고고학자들이 확인해보니 이 무기는 서기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정확히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예요. 이 검은 조개와 산호로 뒤덮여 있었지만 길고 곧은 날과 십자가 모양의 손잡이가 특징이었는데 이건 성지에서 싸우던 기독교 기사들이 쓰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수백 년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도 검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 지역 바다 밑이 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됐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검이 아크레와 카이사리아 사이 해안을 따라 이동하던 십자군 기사의 것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아마 전투 중에 아니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이 놀라운 발견은 중세 역사를 만든 전쟁들을 실제로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예요. 현대 이스라엘 해안과 전설적인 십자군 시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유물인 거죠. 거대한 미스터리한 눈알. 2012년 10월 플로리다 폼파노 비치에서 해변을 걷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소프트볼만 한 크기의 커다란 파란 눈알 하나가 모래 위에 떠밀려와서 섬뜩하게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 이상한 사진이 온라인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온갖 추측이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대 오징어 눈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지의 바다 괴물거나 방사능 때문에 변이된 생물이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위원회 전문가들이 곧 이 표본을 가져가서 분석했어요. 크기, 색깔,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게 큰 황새치의 눈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황새치는 엄청난 포식자로 무게가 1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kg을 넘고 길이가 4m 넘게 자랄 수 있는 강력한 물고기죠. 눈 주위가 깨끗하게 잘린 걸 보니 어부가 잡은 황새치를 손질하다가 눈을 떼어내서 바다에 버린 거였던 거예요. 지금 이 거대한 눈알은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평범한 바다 생물도 얼마나 엄청난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멋진 사례예요. 바다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발견들로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지의 깊은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올 때마다 도대체 뭐가 올라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